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구요소 작가의 작품 막내 고모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막내 고모 구효서. 또 졌다. 아, 씨발. 확 날려버릴까? 뭘 달려? 노크 좀 하고 들어오시지. 또 진 거야? 근데 뭘 날리는데? 이 여자, 막내 고모란 여자. 꼭 이럴 때 들어와 참견이다. 눈치도 없어. 뿔난 거 배지도 않나? 말해봐. 뭘? 무엇을 날리냐고. 보면 몰라. 또 졌잖아. 그랬는데? CD 말이야. 게임 CD. 밖으로 날려버린다고. 창문 밖으로? 그래, 창문 밖으로. 날려봐. 멋있겠다. 빙그르르. 엄청 번쩍이며 빙접시처럼 날겠는걸?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얼마짜린데? 지난번에도 진짜 창문 밖으로 날려버렸다가 아까워서 주워왔다. 얼마 안 돼? 아주 약을 올려요. 7만 원이다. 별거 아니네. 날려버려. 내가 날려줄까? 누군 날릴 줄 몰라 안 날리는 줄 알아? 그럼 한번 날려봐. 가볍고 얇아서 야, 잘 날겠는데? 퓨! 아주 염장을 질러라. 그런 말도 알아? 하기야, 니네 엄마 18번이니까. 날리면 고모가 사줄 거야? 이해해 좀 봐. 네가 싫어서 날려버린 건데 약 먹었니? 내가 왜 사주니? 고모라는 게 말하는 거 하거든. 근데 왜 난리래? 네가 날린다고 하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가 날린다고 하니까 고모는 대찬성. 사랑스러운 조카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확 발로 구겨버려 줄까 그거? 됐슈. 대체 어떤 게임인데 그래? 어떤 게임이면 해보시게? 어랍쇼. 진짜 풀스 앞에 앉는다. 컨트롤러를 잡고 이리저리 커서를 이동한다. 삼각 버튼, 원 버튼, X 버튼, 사각 버튼을 차례로 누른다. 알겠어. 걷기, 달리기, 이건 카메라 조작. 고모가 중얼거린다. 손놀림이 만만치 않다. 지도 화면은 어떤 거니? 오른쪽 방향키. 서브 화면은? 서브? 야, 빨리 말해. 셀렉트야, 스타트야. 스타트일걸? 그거 땀나게 하네. 오케이, 스타트. 왔다매, 이거 그래픽 죽이는데. 근데 이 게임 미션은 뭐냐? 모른다. 친구 새끼한테 중고 CD 산 거다. 매뉴얼도 없다. 그냥 어떤 놈하고 싸우는 거다. 그 새끼도 자꾸 지기만 하니까 재수없다며 나한테 판 거다. 사실은 2만 원 줬다. 하여간 어떤 놈이면 됐지. 그럼 때려부수면 됐지. 미션은 무슨? 고모의 손이 빠르다. 야, 근데 이 게임 이거 애니메가 왜 이리 잘생겼어? 기분 나쁘게. 그치, 나도 그게 존나 찝찝해. 죽여보려고 해도 미안해서 죽일 수가 있나 원. 그런 걱정은 마셔. 그럼 한 번도 안 죽었으니까. 아이씨. 피해야 돼. 공격받기 전에 원버튼. 데미지를 입지 말고 적의 공격을 방어해야지. 스타일 선택을 해놓았어야 하는 건데. 죽는다. 죽었다. 그럴 줄 알았다. 겨우 라운드 2에서. 점프 중에 계속 원버튼 눌러야 돼. 그래야 공중에서 연속 공격이 이루어지지. 뭐야. 쪽팔리게 일하는 데에서 죽었잖아. 쟤 죽으면 내가 죽는 것 같다고 내가. 됐어. 내놔. 내가 할게. 한 번만 더 해볼게. 딱 한 번만. 잘 몰라서 그랬잖아 임마. 내놔. 내 게임기거든. 비켜. 내가 할 거야. 날려버린단 건 언제고 얘가? 한 번만 더 해볼게 새끼야. 내가 한다니까. 문이 벌컥 열린다. 엄마다. 4시가 넘었다.
숙제는 안 했다. 엄마가 나와 고모를 번갈아 본다. 잘들 도운다. 고모는 30몇 살이더라? 6, 7? 모르겠다. 나는 20살 이상 먹은 사람 나이는 모른다. 그 이상 먹은 사람 나이를 알 필요 있나?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냥 어른일 뿐이고 어른은 다 똑같다. 공부 잘하니? 묻는 말도 만날 똑같고 싱겁다. 그건 알아 뭐하게? 세상에 궁금한 게 공부밖에 없나? 지들은? 지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지도 못한 주제에 고모도 나만 보면 공부 잘하니? 하고 묻는다. 웃기는 거다. 이 다음에 나는 죽어도 그런 질문은 하지 않겠다. 막내 고모다. 첫째 고모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암으로 죽었단다. 둘째 고모는 고모부 따라 사이판에 가서 산단다. 역시 보지 못했다. 간 뒤로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한 번쯤 올까?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다. 큰 고모가 암으로 죽었을 때 어쩌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병으로 돌아가신 건지도 모른다고 짐작했단다. 간암. 아빠는 촌에서 배를 부리며 살았어도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안 했다. 이야, 이 펄펄 뛰는 놈들 배도 안 따고 먹어도 꼬숩네. 초장 듬뿍 발라도 꿈틀거리는 생선을 우적우적 씹으며 마을 사람들이 술을 들이밀어도 사양하던 아빠였다. 강선장은 이 좋은 한자고 살면서도 쇠주 맛을 모르니 어쩌? 아빠가 들을 때는 그렇게 말했고 안 들을 때는 저거 뺀놈도 아니여 라고 했다. 마도 마시지만 사는 게 우선이지 라고 아빠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아빠와 엄마는 믿었겠지. 그런데 아빠도 죽었다. 결국 간암. 죽기 전에 아빠는 생선회와 소주를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배 터지게 먹었다고 했다. 막내 고모가 유일한 혈육이라는 말이다. 고모는 생선회도 잘 먹었고 소주든 맥주든 가리지 않았다. 엄마 때문이었다. 엄마는 가오리 한 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뚝딱 먹어치우고 막걸리를 마셨다. 먼저 안주를 깨끗이 해치우고 막걸리를 통째로 숨도 쉬지 않고 들이켰다. 그러곤 더러운 트림. 언니는 참 겁도 안 나? 간이 부었나 배? 고모가 빈정거렸을 때 엄마는 사무치게 먹는 것보단 낫지 라고 대답했다. 사무치게 먹는 건 더럽게 슬퍼 보이거든 이라고. 사람들은 아빠가 임종 전에 그것들을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고 했지만 엄마는 사무치게 먹더라고 말한다. 언니는 무섭지도 않우? 술을 그렇게 먹으면 간에 좋겠어? 고모가 말하자 엄마는 내가 강신인 줄 아시오? 미안하지만 난 간이 싱싱한 정신의 딸이오. 했단다. 생선회를 먹고 술 마시는 고모에게 언젠가 물은 적이 있었다. 겁 안 나? 고모는 대답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사무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말이라면 귀등으로도 안 듣던 고모였는데. 하지만 고모는 생선회와 술은 먹되 엄마의 방식과는 달랐다. 어종은 안 가리지만 비칠 만큼 얇게 점일 것, 주종에 따라 잔을 따로 할 것 등이었다. 막걸리는 사기 그릇에, 소주는 소주잔에, 맥주는 반드시 투명한 글라스에. 초장이나 겨자간장도 콩알만큼 살짝 찍어 먹었다. 잔이나 젓가락을 쥐는 손가락 모양에도 신경을 썼다. 완전 폼생폼사, 깔끔 떨기는 젠장.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저러니 남편이 치받지. 엄마 혼자 먹을 때는 회 한 점이 인절미만 했다.
초장을 듬뿍 찍었다. 손으로. 아주 종이를 만들지 그래? 땀 삐질삐질 흘리며 우럭회를 뜨는 엄마가 안 됐다. 새끼가 엄마한테 하는 말품새하고는 니네 고모라는 사람 이렇게 안 하면 안 먹잖니. 뭔 상관이야. 싫으면 지가 또 먹든가. 아휴, 애비를 닮아서 인정머리하고는. 뒤에서는 뭘 하면서 엄마는 고모 앞에선 아무 말 못해? 내가 언제? 봐, 고모가 좋아한다고 우럭을 아주 종이로 만들잖아. 니네 고모한테는 이게 어울려. 고모가 어때서? 천하일색이잖아. 미는 종이장 같은 회를 먹어야 하나? 아무도 의의를 달 수 없다. 고모의 미모에 대해선. 천하일색이라는 말도 야유가 아니다. 언젠간 엄마가 말했다. 늘 보지만 어쩔 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이쁘잖니? 고모가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고모니까 그냥 고모일 뿐 다른 건 모르겠다. 우리 고모니까 예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같은 여자가 봐도 홀리겠더라. 그랬었었다, 엄마가. 전화? 글쎄, 난 뭐 좀. 애들이 뭘 알아. 그래, 난 몰라. 난 아빠를 닮았나 보지. 굼뜬 엄마. 조금 지나서 눈을 부라린다. 너 새끼, 정말 죽을래? 도망쳐야겠다. 엄마니까 그냥 엄마일 뿐 못생겼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다. 하지만 엄마가 뚱뚱하긴 뚱뚱하다. 얼굴도 크고 공부의 팔뚝은 어떻고. 사실 엄마하고 모는 나이차도 거의 나지 않는다. 나봤자 2~3살쯤? 그런데 엄마는 친정엄마 같고 고모는 딸 같다. 몸으로 싸운다면 엄마가 백전백승. 보지 않아도 뻔하다. 순 입으로만 싸우지만. 일찍 들어오시네. 한마디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왔다. 쟤 뭔 소리래요? 밖에서 들어온 고모가 묻고. 내가 알아요. 맨날 쓸데없는 소리 나는 애. 엄마가 말한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다. 너 또 게임하려고 그러지? 게임기 틀기만 했단 말아. 나가서 엄마 예뻐 라고 말해줄까? 상황이 안 좋다. 그랬다간 돼지게 얻어맞을지도 모른다. 놔둬요. 고모의 차분한 목소리. 허구한 날 저거 켜놓고 있는 거 아가씨 몰라서 그래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저거 하면 공부 잘한대요. 머리 좋아진대요. 부모 말 잘 듣는데요. 오른손만큼 왼손을 쓰니까 머리가 균형 있게 발달한대요. 균형 있게 발달. 역시 고모다. 대졸. 게임에서 머리 좋아진다는 말 처음 듣네. 애들 어릴 때 죄다 피아노 가르치잖아요. 그중에 몇 명이나 피아니스트가 되겠어요. 그게 다 오른손 왼손을 골고루 쓰라고 그러는 거래요. 그러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한대잖아요. 안 쓰는 왼손 쓰게 해서 억눌려 있던 뇌 한쪽을 펴주는 거예요. 쫙. 시원하다. 쫙. 쟨 피아노 안 가르쳤잖아요. 게임도 피아노처럼 정말 효과를 보는 건가? 오, 예. 성공이다. 고모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엄마가 아닌데 얌전해졌다. 이유가 있다. 고모가 온 지 8일째 되던 어젯밤. 갑자기 통곡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봤다. 엄마가 고모를 발길로 내질러 버리기라도 했나? 그런데 아니었다. 거실 한복판에서 둘이 끌어안고 있었다. 씨름 선수들이 시합을 시작하기 위해 무릎 꿇은 채 서로의 사발을 잡고 있듯. 엉엉 울고 있었다. 양쪽 다. 더 죽을 사람도 없는데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었다. 별일도 다 많아. 울음소리는 큰데 얼핏 봐도 심각하진 않았다. 고모는
엄마의 더러운 치맛자락을 부여잡다 못해 거기다 코까지 팽 풀었다. 거 궁상 좀 그만 떨고 옷 좀 새로 사입든지 해요. 라고 면박을 주던 고모였다.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 사줘 보시지. 라고 대거리치던 엄마였다. 그랬던 고모가 그랬던 엄마의 그 치맛자락을 서럽게 움켜쥐고 있었다. 어른들은 다 엽기야 엽기. 통곡을 하든 콧물을 짜든 별일 아닐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게이머락이 떨어진 것은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그 통곡덕인 것 같다. 왜 울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다. 알 필요 있나? 고모가 우리 집에 등장하는 모습은 가관이다. 가관이군. 엄마가 궁시렁거리는 말이라 나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녹슨 철대문을 확 열고 꽝 닫는다. 마당을 따각따각 가로질러 현관문을 또 확 열고 신을 벗는다. 하이힐, 나중에 벗은 쪽은 반드시 자빠진다. 벗어놓은 신이 그래서 늘 삐뚤어진 기역자 아니면 니은자다. 현관문도 꽝 닫고 식탁으로 곧장 가앉는다. 한 달 만에 오든 1년 만에 오든 똑같다. 잘 있었니? 잘 있었어요? 따위 인사말 대신 뭐 시원한 거 없어요? 한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는다. 고모는 발딱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켠다. 엄마는 개던 빨래를 마저게다가 가관이군 한다. 10분 전에 집을 나섰다가 길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해 기분 쩔어 곧장 되돌아온 신경질난 처녀 같다. 하지만 고모는 처녀도 아니고 10분 전에 집을 나서지도 않았다. 깡촌이라 시비걸 놈도 없다. 집 밖은 죄다 지겨운 나무고 풀이고 바람이고 구름이다. 들판 가운데로 난 길게 구부러진 길 하나가 전부다. 최소한 반년이나 1년 만에 친정에 오는 모양이 늘 그렇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나도 묻지 않는다. 고모가 온 게 나로서 나쁠 게 없다. 곧 나와 놀아줄 거니까. 잘난 척하며 수학 문제도 풀어줄 거니까. 고모가 오면 엄마도 평소와 달리 나를 사랑하는 척한다. 두 사람 다 서먹서먹 말이 없을 때나 싸우고 났을 때 공연히 나한테 다정하게 군다. 난 모르는 척 받아준다. 냉수 먹고 뻘쭘해진 고모는 다음 동작이 막막해진다. 내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벌렁 눕는다. 천장을 보며 씩씩 숨을 몰아쉬다 잠이 든다. 고모부한테 바친 게지. 에휴. 엄마는 쯧쯧 혀를 찬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 인상을 긋고 있을 얼마 동안 나나 엄마는 편할 리 없다. 바라만 봐도 고모는 대뜸 성질을 낸다. 내가 못 올 때를 왔어요? 엄마는 눈길을 피한다. 누가 뭐래요? 너도 꼽냐? 나도 눈길을 피한다. 아니 꼽 싸워요. 아니 꼽다고? 안 꼽다고. 꼽지 않다고, 씨. 저 새끼가? 공연히 얘는 왜 갖고 그래요? 내가 못 올 대로 왔냐고요. 이 집 언니랑 쟤보다 내가 훨씬 먼저야.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언니랑 쟤는 나중도 훨씬 나중이야. 어쩌자고 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젠장. 오빠까지. 2, 3일은 징징거린다. 나 들으라는 건지 혼잣말인지 엄마는 중얼거린다. 처녀 때는 혼자 잘난 척 하더니 평등이니 해방이니 운동기라 한다더니 참 나중에는 페미니즘인가 뭔가를 한다던 사람이 아유 고약한 신혼노릇은 혼자 다 하고 웃겨.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슬슬 칼질을 하고 생선을 종이장처럼 썰면 고모는 헤헤거린다. 이거 도다리 아니에요? 놀래미. 매실주도 있네. 아가씨 좋아하는 브로콜리도 있는 거 안 보여요? 역시 친정이 좋아. 언니도 나 여기 있는 거 좋죠? 아, 주여. 교회 다녀요? 관세음 보살. 아, 뭐야. 술판이 벌어지면 싸움은 일단 멈춘다. 고마워요. 하면서 고모가 입맛을 다시니까. 그 사람은 어째서 그 모양일까 몰라요. 고집이 세심줄이고 마초도 그런 마초가 없어. 속았어요. 고모부 얘기다. 어찌게요? 언니도 홍 알잖아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만만한 게 홍어 뭐라고. 홍어초? 아, 뭐 하여튼 그게 서울 사람들 속이려고 그러는 거라며요. 홍어는 남놈이 맛있고 비싼데 홍어 잡는 사람들을 속여 팔려고 순놈이 그걸 잘라버리는 거라며요. 그 얘긴 왜요? 그런데 그 인간 빡빡 우기는 거예요. 홍어는 원래 암놈 순놈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암놈이 될까 순놈이 될까 홍어 스스로 그때그때 결정한대나? 뱀도 그러고 지네도 그런데요. 말이나 돼요? 그 사람 학교를 개구멍으로 다녔나 봐. 일부러 어깃정 부리는 거겠죠. 그런 희한한 말이 어딨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홍어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언니는 무슨? 말하자면 그런 인간이다. 그거죠, 매사에. 그런 사람이었지. 운동을 했을까 몰라? 주인 되는 세상 만들려고 그랬다면서요. 주인이 되면? 아가씨 같은 사람은 꼼짝 못하게 때려잡으려고 그랬나? 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서야 돼. 여자들이 나서서 남자들 때려잡게요?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럼 남자 세상이 여자 세상으로 바뀔 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우리 언니 보통 아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신우 세상 되면 올게 때려잡고 올게 세상 되면 신우 때려잡는 거랑 같지 뭐. 여자끼리 왜 싸워요? 남자와 여자는 왜 싸워요? 아니, 싸우는 게 사실이니까. 여자끼리도 싸우는 게 사실이니까. 아, 안 싸우고 사는 법은 없을까요, 언니? 나처럼 살아요. 한쪽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언니도 엉터리다. 그래요, 엉터리로 살고 있네요. 푸. 엄마가 푸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좀 취했다는 표시다. 놀래미 안주에 매실주 같은 걸 잘 마셨으면 적당히 돌아가 줄 것이지. 이번에도 고모는 통 갈 생각을 안 했다. 고모부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안 왔기 때문이겠지만 고모 쪽에서도 그다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집에 머무는 날이 길어질 수밖에. 그러자니 또 엄마와 고모는 걸핏하면 티격태격. 언니는 언제나 사람이 좀 살가워질까? 아이고, 살가운 아가씨나 고모부하고 잘 지내구랴. 이런 식. 언니 버릇이에요, 그거. 어찌게요? 아버지 입원해 계실 때도 맨날 미음 끓여다 드린 건 나도 고마워할 일이지만 이왕이면 좀 어떠세요? 여쭤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며느라인 어째 동발이 없누? 늘 심통난 사람처럼. 그러셨다잖아요. 나도 알아요. 애 아빠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아버지 차도 좀 여쭤보고 그러지. 라고요. 그것 봐요. 오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애 아빠 생각인 줄 알아요? 어머니가 뒤에서 한 불만이라고요. 그걸 애 아빠가 마치 자기 생각인 양 슬쩍 말한 것뿐이라고요. 내가 그걸 모를까 봐요. 그럼 좀 어때서요? 오빠는 나름 어머니와 언니 사이에서 고민한 거네. 아버님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게 그렇게도 힘들었을까?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는 종일 병원에만 계시지 애아빤 일거리를 마당까지 끌고 들어오지. 아버님 병원에 누워 계신 게 얼만데 딸들이라는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지. 죽수어나라는 내가 뭔 신이나 겠어요. 살갑다는 사람들이 병든 아버지를 그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지 원. 대로 주고 말로 받네요. 어머니도 빨래나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애를 봐주시든지 하다못해 시금치라도 다듬어 주신다면 몰라. 종일 병원에 앉아서 내가 아버님 차도를 몇 번이나 물었는지 그거나 꼬박꼬박 세고 계셨던 거예요. 듣다 보니 언니 말투가 좀 그러네. 언니 성격 탓은 않고 애꿎은 엄마를 끌어들이고 그래요. 엄마가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좋지 않게 말하면 고모는 더 이상 참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호락호락 수그러들 엄마도 아니었고 특유의 개슴츠레한 눈으로 고모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라는 뜻. 눈을 부라리는 것보다 훨 도전적이다. 야자로 막 나가볼까요? 반말로 한번 해보자는 고모의 제안을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두세 살 많은 쪽이 손해라고 생각했던 걸까? 야자로 말투는 구경도 꽤 괜찮았을 텐데. 나야말로 옛날 일 말해볼까요? 엄마는 일부러 말끝을 분명하게 올렸고 말해보시지. 고모는 어물쩍 내렸다. 나 결혼 전에 아가씨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한다는 말 듣고 만냥금 사다 줬었잖아요. 그랬나? 다른 거 잘 키웠으면서 그것만 말려 죽였잖아요. 그것도 2주일 만에 시원찮은 걸 사와서 그랬다고 했죠. 그리고 몇 달 뒤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올 때 어쨌는지 알아요? 죽어 말라비틀어진 만냥금을 그때까지 버리지도 않고 나보란 듯 거실에다 떡하니 놔뒀었잖아요. 쓰던 방 빼앗기는 게 억울해서 그랬겠죠. 고모도 마침내 말을 높였다. 그래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죠. 누군 뭐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싶어서 들어왔나요? 어머니가 굳이 들어와 살라고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따로 세간 내줄 형편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요? 아가씨 로션 좀 발랐다고 그때 뭘 했는 줄 알아요? 나이 많은 나에게 이 인간들 웃겨? 내가 쓰려고 샀더니 지들이 다 쓰고 지랄이네. 하 참나. 지랄이라고는 안 했을 텐데. 그랬다고요. 이 인간들 지들이라고 했지만 집안에서 그렇게 지적당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더 기가 막혔던 건 어머니와 애아빠가 곁에서 다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하라 했죠. 아가씨 같으면 살고 싶었겠수? 아, 하여간 짜증받진 말들. 제제제제 퉁퉁퉁퉁. 나에겐 그렇게 들렸다. 대대대대 쫑쫑쫑쫑. 어지럽게 오가던 말들이 뭐가 뭔지 모르게 뒤섞이다. 대뜸 선명하게 튀어나오는 소리는 언제나 너 새끼 숙제 다 했어? 였다. 아, 깜짝이야. 좋나? 말싸움도 지겨워졌다는 뜻이었다. 예, 들어가자. 하고 고모는 내 손목을 팩 잡아 끌었고 엄마는 툴툴거리며 낡고 더러운 치마를 탁탁 털었다. 고모는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주고 독후감도 써주면서 친절을 과시했다. 몰래 게임도 했다. 어쨌거나 이 집에서도 개개하니까. 덕분에 엄마도 평소와 다르게 나에게 너그러우려 했다. 나는 행복하게도 두 적수가 서로 차지하려는 아이가 되었다. 팔자에도 없는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었다. 어쨌든 고모는 그러다 가긴 갔으니까. 이렇게 게임을 할 수만 있다면 매일이라도 엄마와 고모가 어젯밤처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으면 좋겠다. 통곡의 이유는 알 필요 없다. 통곡 뒤에 엄마가 너그러워졌다는 것만 중요하다. 엄마와 고모는 아직 우럭을 먹고 있을까? 술은 뭘까? 헤히, 무슨 상관. 그저 많이들 드시고
그저 오래오래 이야기하시길. 라운드 9, 9번 방. 나는 오늘 아주 이놈을 끝장낸다. 네가 불사주면 나는 불사조 하랩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널 해치우고야 말겠어. 뭔 얘기들 하시나? 우선 거실에 살짝 귀 기울이고. 언니, 근데 그거 정말이에요? 뭐가요? 살갑기는 애초에 틀린 엄마. 오빠 만난 사연. 사연은 무슨 악연이지. 맞긴 맞구나. 아빠가 어느 날 읍내에 갔다가 철물점 앞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었다는 얘기. 아빠 총각 때 얘기다. 아빠나 엄마가 직접 했던 말은 아니고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라던가. 하여튼 꼼짝을 못했더란다. 너무도 아파서. 그래도 볼일은 봐야겠기에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낚시점과 목욕사에 들렀는데 나중에 다시 그 계단을 지나다가 또 넘어졌단다.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그랬더니 무릎이 거짓말처럼 싹 나았대나? 처음에 넘어졌을 때도 마침 처녀쪽의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고 두 번째 넘어졌을 때도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단다. 괜찮아요? 라고 달려와 묻는 엄마가 그렇게 이뻤대나? 엄마와 아빠가 천생연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머니는 말하고 다녔겠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무릎도 그렇고 마침 언니가 그때 그곳에서 오빠를 우연히 두 번이나 마주친 것도 그렇고 박생며느리 남들 흉볼까봐 어머니가 지레 전설을 만든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지만 아휴 그런 얘기 동네방네에다 다 할 필요 뭐 있어요. 못할 건도 뭐예요. 언니는 하여튼 엄마라면 죄다 못마땅했죠. 내가 언제요? 또 위태롭다 엄마와 고모. 아 에라 아무나 이기시지. 그러나 나는 반드시 SOF 저놈을 이긴다. 그게요? 몰랐어요. 말로만 엄마 하면서 대체 어머니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치만 정말 엄마가 입던 거예요? 한복조끼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장롱 안에 돋보기며 지갑도 있는 거 모르죠? 장갑, 버선, 달고 남은 동정, 귀요비개도 있어요. 애들 아빠가 버리라는 걸 내가 꽁쳐놨다고요. 왜 안 버렸어요? 애들 아빠가 죽었잖아요. 버리라는 사람이 없으니 안 버릴 수밖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언니도 참. 왜요? 이거 어머니 치마라니까 갑자기 좋아 보여요? 더럽다며요. 엄마와 고모. 여전히 티격태격이긴 해도 그럭저럭 얘기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나는 언니가 부럽더라 뭐. 뭐가요? 바다와 있다는 강화구에 한가로이 배 띄워놓고 세월을 낚는 우리 언니. 푸른 강, 작은 배, 흰 옷. 세월 낚는 거 좋아하시네. 언덕에 서서 멀리 내려다보면 풍경이 진짜 그만이라니까요. 땡볕에 온몸 푹푹 익으면서 비린내 나는 장어나 주워 담고 낚시에 손가락 자르는 것도 모르고 아가씨야말로 세월 전소리나 하네요. 술은 안 먹나? 어째 아무도 취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시 알아요? 강이 푸르니 새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 더욱 붓네. 올봄 보기만 하며 또 보내니 어느 날이 돌아갈 날이런가. 두부라는 사람씨예요. 꼭 같아요. 언니가 강하구에 배 띄우고 흰옷 입고 주낙 넣는 이봄하고 꼭 같아. 언니라서 더 멋있게 어울리는 걸 거야. 제발 가까이 와서 보라지. 사는 게 끔찍해서 쉬는커녕 비명 지르고 도망갈걸. 하여튼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그렇다고요. 그 풍경이 너무 고즈넉하고 평화로워서 마냥 좋고 부럽다는데 언닌 왜 그래요? 내 느낌이 그렇다는데. 아가씨야말로 부럽네요 내가. 뭐가요? 막내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지 대학 나왔지.
청춘의 열정도 바칠 만큼 바쳤지. 아파트에서 살지. 좋은 일, 좋은 남편도 있지. 나머지들은 아니래요. 남편이라는 게 왕년의 군부독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우린 민주주의란 게 없어요. 하던 일도 때려치웠어요. 왜요? 일이랄 것도 아니었잖아요. 페이를 넉넉히 받는 것도 아니고 고되기만 하고 유학교라고는 하지만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걸로 겨우 운영하던 어린이집 같은 거였어요. 뭐 애당초 돈을 벌자고 했던 게 아니니 뭘 할 순 없지만 쉽지 않았어요. 공연이 깐깐하기만 한 원장이며 자격증 있는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위세를 떠는지 참 많이 꾸어서. 나도 알아요. 처음부터 봉사였다는 거. 하지만 그것도 뭐 아무나 하나요? 아가씨나 되니까 자기 일처럼 나섰던 거죠. 형편어려운 젊은 어머니를 돕자고 시작한 거였잖아요. 무엇보다 나는 그게 존경스러웠는걸요. 과거에 운동했다던 여자들, 지금은 너나 없이 지혜들만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눈에 쌍심지 켜는데 아가씨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애가 없잖아요, 난. 애 얘긴가요, 뭐? 말하자면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점에선 존경할 만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치. 고모가 픽 웃고 엄마도 따라 크크 웃는다. 지난 봄이었던가? 개나리처럼 노란 원피스 입고 레이스 달린 흰모자 쓰고 그 학교 목련꽃나무 아래서 애들 지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뻤게요. 재롱잔치 때 말이에요. 같은 여자가 봐도 발목까지 오는 그 흰 양말, 반짝이는 연두색 구두, 뽀얀 종아리가 끔찍하게 이쁩디다. 와서 구경 좀 말하고 아가씨가 성화를 해서 그 먼 데를 애 데리고 다녀왔었잖아요. 버스로 왕복 3시간이나 걸려서. 다녀와서도 며칠 동안 그 풍경이 아른거려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것도 다 대학 나오고 그쪽에 남다른 생각이 오래도록 깊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 부러울 수밖에. 진짜 부러웠어요? 진짜라니까. 진짜 괜찮았어요? 이구, 속고만 살았나? 고모가 내 방으로 들어온다. 엄마의 말은 계속된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양이다. 또 졌어? 고모가 묻는다. 이겼어.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저토록 나긋나긋할 수가 없다. 의지할 때라곤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모르세요? 친정이라고 해도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딴 데 갈 데는 없는 거예요. 고모 부인 모양이다. 고모가 내 뒤로 와 어깨를 끌어안는다. 밖의 통화 내용에는 짐짓 관심이 없다는 듯. 일요일 아침 엄마가 무거운 그물을 어깨에 맨다. 오늘은 바다로 나가려나? 휘청. 엄마의 몸이 잠시 기울었으나 곧장 균형을 잡는다. 해진 스웨터와 물때 묻은 그 치마. 고모가 더럽다면서도 콧물을 훔치던 치마다. 식탁에 밥 차려놨어. 먹고 빈 그릇은 개수대에 넣어. 세습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엄마처럼 군인 같지는 않다. 고모는? 갔다. 저기. 엄마가 고개를 든다. 군내버스 다니는 신장로까지 이어지는 길은 1.5km. 개울 따라 아득하게 휘어있다. 고모인 듯한 사람이 그 길 끝에 가물거린다. 개나리도 다 졌으니 개울가인 하얀 찔레꽃이 피어날 것이다. 곧 아카시아 꽃도 쏟아지겠지. 고모가 없으니 엄마가 다시 묵뚝뚝해진 건가? 이것으로 팔찌 없는 행복은 끝. 일요일인데 고모는 내일 가지 않고 내일 월요일이잖아. 다시 일 시작하겠단다. 고모는 신장로에 다다라 버스를 기다린다. 멀어서 얼굴도 뭣도 안 보이지만
입고 있는 분홍색 옷옷은 선명하다. 얼마 뒤 군내 버스가 다가와 고무를 싣고 멀어진다. 엄마는 무거운 그물을 어깨에 맨 채 꼼짝 않고 오래도록 멀어져가는 버스를 바라본다. 오늘은 바다로 나갈 거야? 엄마한테 묻는다. 그 매 팔아먹은 지가 언젠데 바다는 무슨? 제발 나에게도 좀 나긋나긋해 보시지. 어제 고모부한테 한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속으로 말했다. 그럼 강으로? 차라리 내가 먼저 나긋나긋해져 버리자. 엄마가 씩 웃는다. 풍경이 되러 갑니다요. 목소리 한번 크네. 근데 어째서 한숨은 길게 섞는 거지?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은 장화를 신고 엄마가 마당을 나선다. 박대기 나무를 지나고 감나무를 지나고 미루나무 그늘 밑을 지난다. 멀어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집에 혼자 남는 게 싫어서 울던 내가 떠올라 멋쩍어진다.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다. 앞으론 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멀어지는 엄마의 모습 너머로 강하구와 그 강가에 닿은 바다가 한정없이 푸르게 펼쳐져 있다. 작품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구유소 작가는 1957년 강화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마디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로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 2005년 소금가마니로 이효석 문학상 수상, 2006년 명두로 황순원 문학상 수상, 2007년 시계가 걸려던 자리로 한무숙 문학상 수상, 조율, 피아노 월인 청강지곡으로 허균문학 작가상, 2008년 나가사키 파파로 대사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